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풀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기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렇게 시장을 밀어붙이는데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를 놓고서 볼 때 아직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기대감일 뿐이고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급기야 정부에서는 움직인 동선을 속이게 되면은 구속까지 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어요. 그만큼 정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통제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 보면은 앞으로 올 가을 겨울이 왔을 때 2차 유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최근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너무 들뜰 필요가 없고 꼭 여러분들께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금 비중과 또 그리고 주식 비중 요 비중 조절을 잘 하시고 또 그리고 9월 15일 정도가 되면 다가감에 따라서 이 공매도가 끝나고 또 그때 묘하게 또 2차 유행이 예상되는 시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현금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들뜰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잠시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의약품 쪽으로 돈이 또 들어왔습니다. 최근 이 의약품주 엄청나죠. 급등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차트를 보면은 업종 차트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뭐 하늘로 날라붙어요. 이렇게. 자, 의약품주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요 이전에 2015년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우리 한미 FTA를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제약사, 큰 제약사들이 많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은 영세 업체들이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다 망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일 TV에서는 우리나라 의약산업, 제약산업 망한다고 난리지겠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싼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의약품주가 급등을 한번 해봤죠. 망한다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날아올라 붙어요. 그리고 2017년도 때 다시 한번 더 2차 상승을 해서 이만큼 날아갔고 지금은 다시 또 무섭게 또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의약품주가 안 망하고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카페에서도 보면은 최근 의약품주 100% 이상 수익을 내고 한 번 차익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 매도 시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몇 가지 해드리면은 이 스피셜 정보에 보면은 종목을 가렸습니다. 여기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은 뭐 일종의 우리 주식시장에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고점권으로 딱 분석되는 종목이 있다. 이러면 올렸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정리를 한번 생각해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여기 올라오면 이제 그때 정리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이름을 좀 가렸는데 플래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페셜 분석보다는 여기 좀 스페셜 분석이 좀 더 타이트합니다. 말 그대로 명예의 전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좀 덜 타이트한데 여기에 보면 고점권으로 분석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여기에다가 이름을 고점권으로 탁 올리게 되면 이제는 뭐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의약품주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오늘 의약품주 어떤 업종으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살펴보니까, 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종목 분석을 별도로 또 한번 해드렸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수급 분석표 잠시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에 112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매수했어요. 평균 매수 단가는 22만 4,900원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셀트리온 물량을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의약품주 보면은 셀트리온 돈이 많이 들어갔고,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이런 종목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급 분석표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돈 들어온 종목 살펴보면은 이런 종목들 돈이 들어왔어요. 8개 종목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도 지금 한번 참고 삼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근거 없이 상승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비중 조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한 80에서 20 정도 맞춰가지고 주식 가격이 넘어오면 약간씩 깎아서 조금씩 깎아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상승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과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보유 관점이고 비중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될 때이기 때문에 수급 분석표 검색이 된다고 나온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해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 먼저 말씀드려 갑시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팅커웨어 이 종목이 상한가 갔고, 또 여기 보면 제일파마홀딩스, 신풍제약, 한화, 부광약품, 대웅, 대한제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시가총액 순으로 쭉 정리를 했을 때, 자, 이런 삼성전자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이렇게 이 종목들이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지금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대는 지금과 달랐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한 30년, 40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지금과 또 다를 거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 잘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렸는데, 종목 선정에 있어서 제가 좀 손쉬운 방법을 하나 개발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종목들이 명예의 전당에 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여기는 없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신설 회사가 뜬금없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계좌에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보유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 말씀드리는 바로 순환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종목을 한 40종목 정도, 좀 많게는 한 100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해서 세력들이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을 쭉 포트에 담아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느 순간 어느 종목들은 고점권으로 분류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고점권으로 분류되는 종목은 팔아버리고 다시 신규로 바닥권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계좌를 갖다가 계속 고점권을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을 시키게 되면 항상 포트폴리오에는 한 40에서 아니면 100종목 사이로 해서 새로운 종목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그냥 그 종목들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해서 어떤 미래의 어떤 종목이 대표 종목이 될까 그렇게 고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자주 순환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개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
이런 거 좋겠네요. 플랜 A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전체 한 40에서 한 100종목 정도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 중에서 고점권에 해당되는 종목들 여기 올라오면 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리. 바닥권으로 분류된 종목을 새로 신입을생으로 추가해서 계속 유지해 가다가 또 이 중에서 다시 또 고점권으로 되면 또 정리, 바닥권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계속 계좌를 계속 돌려 나가다 보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투자하는 거죠. 그럼 그 시간이 흐를 때마다 내 계좌에는 항상 신선한 종목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6월 5일날 자료 배포를 했고 6월 8일에는 국회의원실한테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요거를 갖다가 좀 배포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다운로드를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요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뭐 이 주식 투자는 이 정치하고도 많이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야 될 건지 좀 궁금한 분들은 저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쭉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그 국회의원님들한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좀 살펴봐 달라고. 그럼 국회의원님들 쭉 살펴보시고 이런 거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견들이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거치게 되면은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뭐 내용이 없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찾아보니까 요거는 있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뭐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낸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상속세 인하를 검토해야 된다. 이건 자기가 한 거고 제목을 붙인 건데 상속세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입니다. 반땡합니다. 반땡. 그리고 최대 주주, 우리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대주주 이런 거 있죠. 65% 가져가요. 100억이면 65억을 정부에서 상속세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자녀한테 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순환 투자하다가 그 주식을 순환 보유하다가 지금 수직 계열화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상속세 때문에 아마 경영권 승계가 안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집 애도 아빠 일하는 거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가지고 다른 누구보다 내 회사를 잘 운영을 할 건데 내가 우리한테 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면 상속세 내고는 회사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아들한테 못 물려주다 보니까 뭐 비상장을 회사를 만들어서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붙죠. 일단 우리나라 상속세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 쪽에 속합니다. 다른 나라는 싸죠. 이탈리아는 4%입니다. 4%. 프랑스는 상속세 없습니다. 덴마크도 없습니다. 영국도 상속세는 배우자한테는 없어요. 자녀한테는 좀 별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높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요 이야기는 이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는 됐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상속세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0.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래 되면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속세라고 하면은 보통 금융자산, 우리 주식 있죠. 또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거 알겠습니까? 여기에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요것보다는 여기에 좀 더 저는 와닿더라고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여야 된다. 요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세금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2013년도에는 531만 명 근로소득세 면세를 받았답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라고요? 531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722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이만큼 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만큼이 세금을 안 내니까 이 사람들 세금 다 내야 되잖아. 그게 2013년에는 202만 원에서 내는 사람은 더 냈다 이 말이에요. 202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63% 증가했고 소득세 대비해서는 4.9%에서 7.7%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내는 사람 세금을 더 냈다 이 말이에요. 이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또 그리고 세금은 다 내야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 요즘 그 말이잖아요. 요즘 정부에서 하는 말이 세수가 돈을 버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에서 많은 돈을 풀고 있잖아요. 재난 뭐 소득이라고 해서 뭐 돈 주고 뭐 해서 어렵다고 돈 주고 뭐 어렵다고 돈 주는데 저기 공짜가 아닙니다. 이 돈 공짜가 아니에요. 이 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맨날 채권 갚지도 않은 채권 누가 다 사줄 거냐고 주고 안 갚으면 문제 되겠죠. 그럼 세금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상속세는 0.9%밖에 안 된다네. 그런데 뭐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이만큼이나 많다네. 2018년 기준으로 722만 명이라고 합니다. 내는 사람은 세금을 더 냈어요. 내는 사람만 더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더 많아지고 좀 불합리하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번에 21대 국회에 요거 근로소득세 면세자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여튼 돈이 많이 쓰니까 세금으로 땡길 거고 세금을 땡기려고 그러면 또 소득 있는 사람도 세금 내야 될 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부자 되는 길은 점점 멀어질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돈이 많이 풀리고 있고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바로 뭐 우리 자본시장에 있어서 주식 또 부동산 이런 그런 자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내일은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